분노로 가득 찬 수부타이는 일단 언덕 위를 장악한 뒤 주변 지형을 재정비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잠시 휴식을 준 다음 다시 전진할 준비를 했다.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지평선 너머에는 또 다른 척박한 땅이 펼쳐져 있었다. 지치지 않는 모래바람이 군인들의 시야와 의지를 시험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수부타이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이미 무수한 촌락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하면서까지 이어온 추격이었다. 뒤로 물러난다고 해도 그에게 허락된 선택지는 오직 하나, 샤를 생포하거나 최소한 그의 목을 가져오는 것뿐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린 반드시 그를 잡는다. 병사들은 흩어져 샤의 흔적을 더 정밀하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더딘 걸음으로 산중턱을 뒤지고 사막의 모래더미를 살폈다. 적의 흔적이라면 핏자국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때론 길을 잘 아는 현지인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했다. 몽골군의 잔혹함에 겁먹은 현지인들은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려 몽골군이 원하는 정보를 건넸다. 산 너머 협곡으로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부타이는 그 정보를 듣자마자 이글거리는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좋다. 그 길을 안내하게 하라. 그리고 만약 거짓이라면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이미 너무도 분명한 위협이 서려 있었다. 협곡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곳곳에 버려진 물자와 시체 몇 구를 발견했다. 샤의 부하들도 굶주림과 지친 육체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자들이 생겨났음이 분명했다. 이제 수부타이는 더더욱 확신했다. 샤는 그리 멀리 있지 않으며 시간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술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해가 서쪽 하늘에 걸릴 즈음 협곡을 빠져나간 몽골군은 잠시 마른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웠다. 밤에 이동하기에는 지형이 너무 험난했고 부상자들을 치료할 시간도 필요했다. 수부타이는 불길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생각에 잠겼다. 그가 생각하는 샤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적에게 재산과 군세를 많이 잃었을지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그 끈질긴 맹목적 생존 의지가 수부타이의 추격과 맞부딪혀 불꽃을 튀기는 중이었다. 샤를 반드시 붙잡아 이 끝없는 추격을 마무리하겠다. 이 한마디가 수부타이가 가진 전부였다. 샤를 죽이든 생포하든 결판을 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학살과 파괴는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몽골군이 잠시 멈춰 쉬는 동안에도 수부타이는 거의 잠들지 않았다. 그의 꿈속에는 붉은 피로 물든 수많은 전장의 기억이 교차했는데 그 누구도 그의 증오심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오히려 학살된 잔잔과 카즈빈의 참상이 되살아나면서 자신이 품은 분노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대가는 샤에게 치르게 할 것이다. 그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칼자루를 소나귀에 꼭 쥐었다. 언제든 전투가 벌어지면 즉시 달려들 기세였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몽골군은 또다시 출발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협곡 사이로 불어드는 바람은 잔혹할 정도로 뜨거웠다. 병사들은 한낮의 태양을 가리기 위해 두건을 깊이 눌러쓰고서라도 군장을 챙겼다. 그리고 어디선가 샤와 그의 자녀 군대가 있을 법한 소식이 또다시 흘러들었다. 이를 토대로 몽골군은 새로운 경로를 설정했다. 지형은 여전히 거칠었고 말들은 도중에 수차례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샤의 기동력도 약해질 텐데 지금 포기하면 기존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적의 흔적을 따라 이동할수록 땅 위에는 부서진 갑옷 조각과 화살이 자주 눈에 띄었다. 어쩌면 샤와 부하들이 내분을 겪었을 수도 있고 혹은 현지 세력과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어떤 형태든 샤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해 보였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수부타이는 그렇게 확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되는 불안과 분노가 뒤엉켰다. 추격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잔인해져 갔다. 주변 촌락은 이미 의심할 여지 없이 초토화되었고 저항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목숨을 잃었다. 과연 이 광기가 어디서 멈출 수 있을까?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수부타이는 사냥감을 놓친 분노와 복수심을 가슴 깊이 품고
샤를 끝까지 추적할 것을 맹세하며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희뿌연 지평선 너머에는 샤의 작은 그림자가 보일 듯 말 듯 사막의 아지랑이 사이로 아른거렸다. 수부타이는 다시금 말에 박차를 가하며 외쳤다. 달려라, 저기, 저 끝에 샤가 있다. 그 함성은 피로와 기에 지친 몽골 병사들까지 기묘하게 자극해 마지막 힘을 끌어내도록 만든다. 생존과 파괴, 복수와 공포, 그리고 야망이 뒤섞인 이 대서사가 이제 곧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수부타이는 결코 샤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며 샤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벼랑 끝에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이 추격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수부타이와 샤가 얽힌 인연은 피에 물든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며 그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한쪽은 분노에 들끓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생존에 대한 의지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그들의 칼날과 화살은 이미 숱한 생명을 앗아갔으나 아직도 충분치 않았다. 끝까지 살아남을 자는 누구인가? 궁극의 승자는 누구이며 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역사의 모래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르듯 이 장대한 추격전은 서로의 목숨을 건 마지막 대결을 향해 질주할 뿐이다. 분노의 화살을 허공에 잔뜩 당긴 채 수부타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샤를 반드시 잡아 이 끝없는 추격을 내 손으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그 순간 태양은 더욱 선명하게 비추어 몽골 기병들의 긴 그림자를 사막 위에 새겼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나아가는 검은 형상 같았고 샤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언젠가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종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칼날 같은 바람이 불어왔다. 카스피 해변에 닿았을 때 수부타이는 먼 수평선 너머로 눈길을 주었다. 그는 말 위에 앉아 곱디고 온 모래 위로 지친 병사들이 속속말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해변은 놀랍도록 적막했다. 파도는 신음하듯 낮은 소리를 내며 출렁였고 저 멀리 떠다니던 기척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샤가 이미 떠났음을 알려주듯 바다는 너무나 잔잔했고 시야가 닿는 곳은 너무나 멀고 텅 비어 있었다. 수부타이는 한순간 고요 속에 갇힌 기분을 느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에서 기마로 전장과 생사를 오갔던 그에게 바다란 생소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지금 그가 목숨을 걸고 쫓아온 사냥감을 순식간에 삼켜버린 곳이었다. 저들이 이렇게 쉽게 도망칠 줄이야. 우리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수부타이의 외침은 마치 철제 투구 위를 후려치는 망치처럼 병사들의 귀를 울렸다. 그의 음성에 겹쳐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묘하게 씁쓸했다. 어느새 병사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얽혀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옆에 있던 병사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답했다. 장군님,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샤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샤의 그림자는 손에 닿을 듯했다.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붉게 타오르던 모닥불처럼 금방이라도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을 법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냥감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가버린 샤. 거대한 물결 너머로 그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수부타이는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냄새를 맡으며 이 적막을 한동안 마주 바라봤다. 병사들은 씁쓸한 입술을 깨물었다. 수개월간의 강행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전투, 낯선 땅에서 흘린 땀과 피가 결국 이 허무한 순간을 맞이하고 만 것이다. 어느 병사는 복받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해변을 향해 돌진하며 악을 쏟아냈다. 젠장,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는지 다른 병사들도 들끓는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샤를 잡아야 한다.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비록 바다는 그들 앞에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분노에 겨운 병사들 중 몇몇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모한 결심을 했다. 말을 탄 채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이들도 있었고
흡사 모래사장에서 말을 몰고 수평선 너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 듯했다. 멈춰라, 바다로 들어가지 마라. 수부타이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러나 절망과 분노에 눈이 뒤집힌 병사들은 이미 자신의 몸을 바닷물에 내맡겼다. 그들은 의지와는 무관하게 해안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말도 겁에 질려 채찍질을 미친 듯이 반항했다. 금세 물에 젖은 갑옷이 무게가 되어 그들을 끌어당겼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쳐도 이미 숨이 가빠지고 탈출은 어렵게만 보였다. 수부타이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외쳤지만 바다의 포효가 그의 목소리를 삼켰고 거친 파도는 전사들을 그대로 집어삼켰다. 결국 해변에 닿은 것은 기수들의 시체와 부유물들, 물에 젖어 종잇장처럼 구겨진 가죽 방패뿐이었다. 전사들의 마지막 몸짓을 바다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받아냈고 해변에는 정막과 수부타이의 애통한 침묵만이 가라앉았다. 수부타이는 곁에 앉아 흐느끼는 병사들을 말없이 돌아보았다. 책임감이 그의 내면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샤의 목을 베어 칭기즈칸에게 바치는 순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도 했고 호라즘 왕국의 끝을 자신이 직접 장식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샤는 배를 타고 떠났고 아무리 뛰어난 기병이라 해도 바다 위로 달릴 수는 없었다. 거친 사막도 높은 산맥도 비옥한 평야도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몽골의 전사들은 거대한 바다 앞에서 무력했다. 얼마간 수부타이는 말에서 내려온 뒤 모래사장을 걷기 시작했다. 칼자루가 짐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이 칼을 누구에게 겨눌 수 있을까? 샤는 이미 사라졌고 바다 건너 어느 항구 도시로 숨어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파도 끝에서 날아오는 바닷물 냄새를 들이마셨다. 짭조름하고 어쩐지 씁쓸했다. 멈추라고 했는데 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타고난 강인함을 잃은 채 애잔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해가 기울어 가면서 병사들은 차츰 언덕 너머에 작은 진지를 꾸렸다. 더 이상의 추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수긍해야 했다. 바닷길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수부타이는 언덕 위 작은 천막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얇은 가죽 위에 붓을 꾹꾹 눌러가며 자신의 상황과 책임을 적어 내려갔다. 데칸님, 샤가 몽골군의 추격을 피해 카스피해 북쪽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의 추격은 불가능합니다. 샤가 탈출했다는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수부타이는 참담함을 느꼈다. 이것은 몽골군의 완벽했던 공세에 난 첫 번째 흠집.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음 줄을 적었다. 이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샤의 도망으로 인해 호라즘 왕국의 완전한 붕괴가 일시적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밤 차가운 해풍이 천막을 흔들어댔다. 병사들도 마음이 뒤숭숭했다. 부상을 당한 자, 절망 속에 통곡하는 자, 물에 빠져 죽어간 동료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섞여 있었다. 수부타이는 일일이 돌아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칭기즈칸이 이 보고를 보며 느낄 분노와 아쉬움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보고가 끝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수부타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언덕 아래로 시선을 돌리자 병사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다. 그 불길은 바다에 찬 공기를 할 일 없이 태우며 위아래로 춤췄다. 수부타이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속에서 끓어오르는 또 다른 감정이 있음을 느꼈다. 패배감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날붙이 같은 결이었다. 이번 실패는 나의 교훈이 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가 으스러지듯 낸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람처럼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샤가 바다를 건너 도망쳤다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지구상 어딘가에 발붙이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몽골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거나 혹은 다른 경로를 찾아갈 때 수부타이는 기필코 그를 붙잡겠노라 다짐했다. 얼마 뒤 수부타이가 적은 보고서는 칭기즈칸의 손에 전달되었다. 칭기즈칸은 보고서를 펼쳐들고
한 줄 한 줄 유심히 읽어나갔다. 머리칼이 새하얀 늙은 장군들이 곁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다. 칭기즈칸은 문장을 훑어내릴 때마다 무표정한 얼굴에 약간씩 미묘한 감정을 띄었다. 샤는 잠시 우리를 따돌렸을 뿐이다. 수부타이는 실패했지만 그가 보여준 끈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전장과 정복의 아이콘처럼 떠오르던 칭기즈칸이지만 그는 부하들의 능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수부타이의 무자비한 추격과 놀라운 전략, 그리고 압도적인 무력을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이번에는 바다라는 변수가 무너뜨리지 못할 벽으로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만 다음에는 그마저도 넘어설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다시 준비할 것이고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칭기즈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의 곁에 서 있던 다른 장군들은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거대한 몽골 제국이 단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질 리 없었다. 샤의 탈출이 잠시 시간을 벌어줄 뿐 필연적인 결과는 변함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한편 수부타이는 카스피 해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안가를 거닐었다. 병사들이 임시로 만들어둔 나무 장작더미 사이에서 무겁게 젖은 가죽 갑옷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 병사의 모재는 아직도 바닷물이 줄줄 흘렀다. 그것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든 이들의 흔적이었다. 몇 구의 시체는 이미 수습되었으나 파도가 더 멀리로 끌고 가버려 찾지 못한 병사들도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대체로 초췌했고 일찌감치 바다의 공포를 경험한 뒤 웅크리고 있었다. 장군님, 그들을 대표하듯 한 장수가 수부타이에게로 다가왔다. 그 장수의 음성에는 떨림이 묻어났고 눈괴는 충혈된 기색이 역력했다. 바다에서 죽어간 부하들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 것이다. 장군님, 저희도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수부타이는 그 장수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말없이 그 눈빛을 지켜보았다. 슬픔과 분노가 뒤범벅된 눈동자였다. 수부타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구독과 좋아요 꾹